우리 건강 챙겨야지요. 똑똑한 정재훈 약사와 관대한 배한호 한의사의 건강이 최고! 네, 너무나도 박식한 분이죠. 정재훈 약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정재훈 약사님이 옆에 함께하는 분들이 비논리적이고 억지 부리고 막 그렇게 해야 빛이 나는데 오늘 함께하는 이분은 너무 관대, 여유로워. 그리고 모든 걸 다 수긍해. 비논리는 비논리인데. 그래서 정재훈 약사님이 빛이 좀 덜 납니다. 네. 아, 정말 그 관대하기 짝이 없는 한의학계의 해민 스님 같은 분. 배한호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관세음보살 마반야 바람일다 심경. 네, 반갑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안 잘리고 다시 살아서 네. I'll be back. 예. 영어가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비놀린데 밉지가 않아. 자, 정말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오늘 이제 준비한 이야기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코로나가 또 갑자기 굉장히 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해석해낼 능력이 안 되잖아요. 우리 두 분이서 좀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이제 재감염이 되면 면역 반응이 더욱 강력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더 위험하다는 거죠. 아니, 첫 번째 감염도 아직 안 됐는데 두 번째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재감염 그러면 뭐 내팽개 칠래? 하지 형 참 이기적이야. 뭘 두 번째 감염까지. 얼마나 이분은 그러면 불운한 분이야. 누가? 누군진 모르지만. 두 번째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들이 많이 보고가 됩니까? 근데? 네, 이거는 네. 미국에서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거 좋은 뉴스예요. 아, 좋은 뉴스예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감염될 때는 면역 반응이 강력해진다는 거는 면역이 강해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떤 뉴스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냐면 네. 10월 말쯤에, 그러니까 10월 말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2, 3주 전쯤에 영국 쪽에서 그런 뉴스 나왔었어요. 코로나19 항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줄어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안 좋은 뉴스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일부에서는 이게 또 감염될 수 있으니까. 네, 항체가 줄어드니까 다시 감염될 거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감염됐을 때 항체가 많이 생겼다가 낫고 나면 당연히 항체가 줄어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굉장히 좀 잘못된 그런 헤드라인을 내놓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이번 연구 결과 봤을 때는 그렇게 내려갔다가도 혹시라도 다시 바이러스 노출이 되면 네. 즉시 이제 항체를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저는 이게 궁금한데 화이자랑 모더나랑 백신 나왔잖아요. 네. 둘 다 mRNA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전까지는 mRNA 방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회사들이 mRNA 방식을 만들었다고 하던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그만큼 독특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빨리 막 만들려다 보니까 이 방식을 택한 겁니까? 빨리 만들려다 보니까 그런 거죠. 빨리 만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럴 필요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지금 후속 주자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만들기 쉬운 거, 저도 이쪽은 사실 전문 분야는 아닌데 더 잘 아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을 아니 하면 저기요. 네. 전문가인 척 하세요. 네, 사람들 다 탄이 빠지니까요. 나와 있는데. 네. 만드는 거는 이게 조금 더 순서상으로 빠르다 이렇게 보여지고 mRNA 방식이.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는 이런 거를 사실 시장에 내놔도 기존의 방식으로 만든 백신 이렇게 다급한 적이 없었으니까 네. 쓸 일이 없었죠. 음. 뭐 에볼라 바이러스나 이제 이런 거 차원에서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제 이 방식을 쓴 거고요. 사실 관련해 가지고 저처럼 사실 이제 진짜 전문가 아니고 중간 정도 아는 경우에는 이렇게 빨리 나오면 위험한 게 아니야 하는 의견들을 많이들 내놓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진짜 전문가분들이 모인 학교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이게 그동안의 과학이 그렇게 많이 진보를 했다. 그 사이에.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뭐 한 15년은
걸렸어야지 되는 거였는데 어. 그게 이렇게 1, 2년으로 단축이 되는 게 와. 그동안의 축하할 기술이 일이네, 그죠?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서 그런 거지 음. 못 믿을 건 아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어? 측면이 괜히 덧붙이지 마시고 아니 괜히 아는 분야만 아니, 하세요. 아니 괜히 덧붙이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개발해 왔던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있는 백신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생균 백신과 이를테면 그 살아있는 균을 쓰지 못하고 유통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균을 가지고 만드는 사균 백신들이라서 그래 결국은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개발한 백신을 적절하게 개발 단계가 완제품으로 가서 사람 몸에 이렇게 주사가 될 때까지 그 백신으로서 어떤 효과가 동일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몸에 놨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목표라는 정도까지 반응을 해서 네. 백신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거나 또는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제 백신이 증가하게 양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원래 걸리려고 했던 바이러스처럼 똑같이 작용하게 되거나 네. 또는 그 양이 너무 적어지게 되면 효과가 없다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균질하게 유지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네.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바이러스의 성분을 낼 수 있는 것을 추출을 한 것까지는 맞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보관하는 법까지는 된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가지고 사람 몸에 주사를 하는 데까지 이제 영하 70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유통 거잖아요. 과정.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점까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오히려 한약이 더 낫다 이거죠? 그런 건 아니. 둘 그건 다 아니에요. 중요하죠. 둘 아. 다. 대추 끓여 먹어라.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처음에 뉴스가 나왔었던 화이자에서 나왔다는 백신이 영하 70도인 거고요. 네. 모더나 건 좀 낫죠. 모더나 거는 지금 영하 20도예요. 그거 왜 달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낮은 네. 온도에 있어야 돼요? 그거 다 얼어가지고 파괴될 것 같은데. 일단 그 mRNA라는 것 자체를 안정성 있게 보관을 하려면 네. 이게 온도가 낮아야 돼요. 이게 뭐 그냥 사람 손에만 닿기만 해도 굉장히 불안정해가지고 금방 죽거나 예. 증식하거나. 아 이건 죽거나 증식은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건 어차피 바이러스가 아니고 네. 그 중에 일부 유전체 물질을 이제 꺼내가지고 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자, 한의사님 잠깐만. 이거 짚고 가야 돼. 왜 또 짚어? 죽거나. 아니, 왜 그러니까 그거 이제 껴들어갖고 망신당합니까? 제가 한 표현은 네. 어쨌든 그 효과가 성분에 죽거나,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성분이 죽거나. 동일성을 네. 획득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그렇죠, 표현이죠. 그렇죠. 네. 변질이 되죠. 변성되거나. 네. 10전대부터는 몇 도가 적당할까요? 그건 상온 한 25도 상온 정도가 25도. 네. 아무튼 이제 영하 70도. 예, 근데 이제 이번 거 어저께 나온 모더나? 거는 모더나는 영하 20도. 음.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지만 이런 방식들 말고 지금 이게 굉장히 좋은 뉴스인 건 뭐냐면요. 네. 아무튼간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 그 코로나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그렇게 스파이크처럼 나와 있는 그런 단백질들 여기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종국에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지금은 그런 뭐 DNA, mRNA 이런 걸 집어넣어서 우리 사람 몸에 세포에 들어가서 이런 걸 만들어내 가지고 거기에 항체가 생긴다는 건데 아예 그냥 단백질을 만들어서 주사를 해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주사하는 형태가 되면 요건 시간 좀 오래 걸릴 텐데 네. 그거는 아마 더 안정성이 더 좋을 거예요. 아, 그거는 창원에서 유통 가능하군요. 그거는 거의 뭐 냉장 유통이 되지 않을까 뭐 아. 이런 추측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더 좋은 게 나올 더 거고. 안정성 있는 네네. 백신이 나올 것이다. 네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백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러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진짜 이거 아주 유용하고 유익한 내용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가을 겨울철 건강 관리. 여기 이제 그 양방과 한방이 오늘 한판 승부. 협신합니까? 아니야. 아니야? 승부야? 싸움이야. 아, 싸움이야? 예, 갈등과 분노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먼저 그 욕실 건강에 대해서 오늘 또 준비를 욕실 해오셨다고요. 건강? 예, 욕실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 이거 사실 뭐 그런 거죠. 이제 욕실에서 일단은 보시면은 곰팡이 피고 이런 거 많이 보이거든요. 예, 붉은 곰팡이가 많이 핍니다. 구석에? 뭐 까만색도 피고 예. 붉은 곰팡이도 피고 이제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샤워 타월이라든지 칫솔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교체를 빨리빨리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칫솔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그다음에 이제 타월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몇 달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주셔야지. 우리 그 수건이요? 네. 맨날 빠는데도 그걸 교체하라고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수건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에 한 번을 교체 주라는 게 주기가 없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샤워 타월 이렇게 저기 떼수건. 떼수건. 근데 수건도 일반적으로 한 2년 정도로 보통 잡기는 해요. 그 얼굴 닦는 수건. 네. 뭐 세균 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김영팔 씨 고희연 그 그려져 있는 수건이거든요. 네. 너무 오래 쓰시면은 어. 수분 흡수나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닦을 때 힘드니까. 네. 근데 뭐 그거는 뭐 절대적인 어떤, 건강의 문제는 아니고. 그런 건 그 아닙니다. 빨래 할 때마다 이렇게 잘 햇빛에 이렇게 소독만 잘해주면 좋죠. 네,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수건을. 근데 사실 이제 이것보다는 피부 건조에 대한 걸 더 준비를 했는데 피부. 제가 2주 전에 나왔었을 때 그때 보니까 이제 정영진 씨가 음. 눈을 못 뜨고 계시더라고요. 방송 중에. 이분 이제 안구 안구 건조증이 건조가 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네. 뭐 정보가 있으면 이게 쉽지 않은데 영진이 아직- 형이 지금 10년째 고통받는데. 아니, 네. 10년은 아니고 한 3년 된 것 같은데 네. 아니 우리 배한호 원장님 뭔가 뭐 있으신 모양이 아니 그러니까 항상 와서 이렇게 정영진 씨를 몇 달 동안 이렇게 뵈니까 네. 눈을 거의 제대로 못 뜰 정도로 안구 건조증이 조금 심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기본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 이외에 네. 또 다른 방식은 목 뒤쪽을 지압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목 뒤쪽? 목 뒤쪽에 이제 풍지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어. 바람 풍자, 연못 뒤자인데 그 풍지 실제로 이렇게 네. 안면 쪽으로 가는 신경들이 네. 이 귀 뒤쪽에서부터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네. 얼굴 쪽이나 눈 쪽의 문제가 귀 뒤쪽에 있는 신경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귀 뒤쪽에 있는 풍지혈 쪽을 이렇게 마사지해 주거나 이제 지압해 주는 것도 실제로 안구 건조증을 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방법을 한번 해 보셨으면 귀 좋겠다. 뒤쪽, 귀 뒤쪽. 마사지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는 또 한약도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좋은 한약이 있긴 한데 십전 대부탕은 아니고 상온 25도로 유통시킬 수 있는. 네. 아니 이게 진짜로 그 좀 차도가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아니, 일단 이제 실제로 저렇게 이제 얼굴 쪽으로 열이 오르고 얼굴 쪽에 열이 오르면서 이제 코나 또는 눈 쪽으로 해서 건조증이 생길 때는 네.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결명자차가 실제로 결명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형. 결명자차를 볶아놓은 것을 네. 보리차처럼 그렇게 해서 대신에 이제 이뇨 효과가 있는 커피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커피는 안 먹습니다. 그래도. 네, 드시지 마시고 네. 결명자차를 하루에 한 조금 많은 양으로 한 500cc 이상 이렇게 드시는 건 한두 달 정도를 했을 때 좀 덜하게 하는 작용이 분명히 있으니까. 결명자차 마시고 뒤에 마사지해라. 네, 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한데 묶어놓는 한약도 있겠죠. 아 그럼요. 10전 대부터는 아니고 상온 25도로 유통될 수 있는 좋은 약이 있습니다. 한번 오시게 되면 제가 진짜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차도가 차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안구 건조증. 형 한번 해. 안구 건조증 있는 분들이 뭐 우리가 눈에 이제 눈약만 넣는 걸 반복하시잖아요. 네. 이제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지만 그거로 되지 않을 때 또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니까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겨울철 건강 비법으로 이한치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겨울에 시원한 걸 먹고 오히려 여름에 따뜻한 걸 먹어라 이런 거죠. 여름에 이제 이열치열.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지만 네. 겨울철 대표적인 음식이 또 동치미잖아요. 동치미 어떤 그건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걸 시원하게 먹는 것.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잘 안 맞죠. 겨울에 추운데 동상 걸리게 그렇지. 얼음이 둥둥 떠 있는 찬 걸 먹느냐. 이제 그게 한 번씩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뭐 동치미를 계속 이제 뭐 365일 24시간 먹는 건 아니고 먹을 수 이제 겨울에 몸이 이제 전반적으로 차다 보니 따뜻한 음식을 우리가 주로 3끼 이상 먹게 되잖아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속이 더워질 때가 있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이한치한 추울 때 추운 것으로 상대적으로 덮여져 있는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동치미를 먹어서 겨울석 속에 쌓여 있는 열을 꺼준 것이고 지금은 이제 동치미가 흔하게 우리가 먹거나 뭐 20, 30대들이 그렇게 흔히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실제로 그 쓴맛의 그 폴리페놀 성분들이 심장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겨울에 약간 화딱질이 나고 가슴이 답답할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일종의 약처럼도 쓰일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안에 있는 열을 내리는데 실제로 그냥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일시적으로 꺼줄 때. 일시적이죠. 네. 양약 치고 나옵니다. 이제 음식에 대한 걸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음식보다는 공기 습도를 맞춰주는 게 더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매불쇼에서 정영진 씨가 계속 눈이 더 건조해지는 거는 네.
여기 팬을 너무 조명. 세게 틀어놨어요. 여기 그 너무 히터 더워요. 히터 그리고 이제 조명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이 선풍기를 틀어놓고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아, 이건- 계속 이건- 따라가니까. 네. 이건 치건 네. 그래서 건조를 건조로 치료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기 들어오면 저도 막 더우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는데 네. 지금 굉장히 건조해요 여기가. 음. 실제로 건조해서 막 피부가 건조한 게 느껴지는데 네. 그러면 눈도 더 건조한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건조하다 그러면 물 많이 마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물 많이 마시는 게 제일 밑에 있어요. 아 효과가 네, 물 많이 마시는 게 정말 제일 밑에 제일 효과가 미치고. 있는 거고 뭐 많이 드시셔서 나쁠 건 없죠. 그 네. 물에는 이제 결명자차도 포함이 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드셔도 네. 되는데 그게 일단은 효과가 제일 낫다. 술을 적게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술은 잘 안 먹어요. 네. 술을 안 먹으니까. 술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로 건조할 때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그 습도 조절이 필요하죠. 습도 조절. 가습기를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네. 아. 그리고 이제 인공 눈물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냥 안 쓰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쓸 때 보통 쓰면 이게 반사적으로 넣자마자 눈을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새내갑니다. 아. 네. 눈 주변에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능한 뜨고 있는 게 좋군요. 감고 계셔야 돼요. 에? 눈을 머금고 감고 있으라는 거지. 깜빡깜빡하면 눈 주변의 공간이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음. 원래 이게 안약 한 방울을 넣기 해도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네. 감고 계시면 그나마 공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안약 같은 경우에는 왜 두 가지 다른 안약이 있으면 하나 넣고 나가지고 한 5분에서 10분 기다렸다가 그 다음 안약을 넣으라는 게 하나 넣고 또 하나 넣으면 두 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아, 다 흘러 나간다 네, 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안약 넣고 나가지고 맛 느껴진다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맛을 느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코를 타고 내려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약 넣고 나서는 이렇게 누른 상태로 눈을 감고 최소한 30초, 길게는 한 1, 2분 정도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구 건조증 증상이 좀 좋아지는데 이걸 모르니까 넣고 막 깜빡깜빡 하시면서 이거 넣어도 금방 효과가 없어진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가을 겨울철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샤워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피부가 막 그 빨갛게 막 그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 어떡 합니까? 샤워를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하나만 한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이게 정영진 씨한테 이건 굉장히 유리한데 네. 샤워를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짧게 하셔야 돼요. 짧게. 네, 실제로 우리가 권하는 시간이 3분에서 5분. 그다음에 피부 건조가 심한 분들은 일주일에 2-3번만. 그리고 뭐가 제일 안 좋냐면 아주 뜨거운 물. 전 뜨겁게 해야 되거든요. 그 뜨거운 예. 물로 하게 되면 피부에는 원래 이 지질이 기름기. 있어야 되는데 이 기름기가 다 날아가요. 다 씻어서 이게 파괴되거든요. 샤워를 그러니까 하면서 거의 소독을 해. 네. 열 소독을 해. 아 피부에 안 좋구나. 뜨겁게 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정말 그 기름기를 쫙 빼주는 그 세정제 쫙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냄새 이 세정제 그 향이 없어질 때까지 뜨거운 물로 그냥 쫙 헹궈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몸이 막 쫙쫙 당기거든요. 그때 아주 개운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그걸 즐기시려면 네. 다만 그러고 난 이후에 바로 이제 수건으로 이제 다 닦아내기보다는 네. 그냥 욕실에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계시면 저절로 마르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또 방법 중에 하나긴 합니다. 아, 바로 닦아내는 것보다는 그냥 저절로 마르게 아, 하면 그게 더 좋아요? 어느 정도 이제 보습이 유지가 저는 되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 드라이기로 완전 바짝 말리거든요. 되게 이제 드라이기로. 피부 질환이 있는 뭐 아토피라든지 아. 피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많이 권고를 하는 방식이죠. 샤워 이후에 또 바로 이제 피부가 이제 수건으로 닦아내게 되면 피부가 빨리 건조해지면서 갈라지고 불편하니까 수건 닦는 걸 최대한 시간을 미루고 이제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죠. 근데 사실은 네. 제가 반박을 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그 경우에 물을 말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건 수건으로 털어내고 얼른 보습 로션을 샤워하고 나서 3분 이내에 바르셔야 돼요. 뭐나 마찬가지냐면 만약에 그렇게 물을 놔두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칠 것 같으면 우리 입술이 마를 때 입술에다 침을 칠해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면 더 건조해지지. 더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물이 마르면서 더 더 건조해. 건조해지고 증발해가지고 막 더- 쩍쩍 네, 갈라져. 네, 그래서 물을 놔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고. 보습 로션. 얼른 이걸 닦고 나가지고 거기에 보습 로션을 3분 보습 안에 로션은 바르셔야 돼요. 약국에서도 팔죠. 네, 뭐 약국에도 팔고 네. 슈퍼마켓에도 팔고. 아 배현우 원장님. 아니, 가만히 계시지. 아니 또 실제로 망신당해. 피부 환자분들한테 음. 그 샤워 후에 수건을 바로 닦지 않도록 하는 건 공고 사항입니다. 공식적 가이드라인이고요. 아, 공식입니까? 네, 아.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아. 이제 뭐 이제
이제 저분 그런데 보고 이제 얘기하세요. 저분 보고. 네, 그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습제도 공고사항입니다. 아. 보습제까지도 공고사항. 저분 보고 얘기하세요. 알겠어요? 하면서. 왜 그러냐? 이 수분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거는 사실 그 상태에서 금방 마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촉촉한 수분이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로션을 바르시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보습 로션 중에도 그냥 샤워하고 바로 바를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안 닦고. 아, 그런 물기 거 가지고 있는 계신 상태에서? 경우는 그러면 그냥 샤워하자마자 물기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바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은 다 전했는데 끝으로 이거 하나만 좀 짚고 갈까요?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곰팡이균 중에서 그 아플라톡신균, 이게 이제 우리의 건강을 매우 위협한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건 간암의 원인이 뭐 술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우시지만, 그건 저희가 다 공부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것 이외에 이제 아플라톡신균이라는 게 있다라는 네. 거죠.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통해서 이제 아플라톡신균이 이제 몸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시간 오랫동안 그 적정량을 벗어날 경우에 이제 간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오래된 견과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한 견과류죠. 아, 상한 견과류. 아유, 엄마가 매일 그거 안 상한다고 견과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쌓아놓고 드시는 경우들이 많지만 네. 그 방식보다는 그냥 신선한 걸 햇것을 그냥 그때 사서 그래요? 조금 짧게 드시는 게 오히려 그럼. 낫다. 엄마가 그거 안 상한다고 그거 매번 먹였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된장에서도 검출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 이제 10월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국에 있는 이 된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더니 33개 제품에서 그러니까 시중 판매되는? 시중에 판매되는 된장과 메주의 517개 정도를 조사했더니 이제 메주에서는 안 나왔지만 된장에서 33개 제품에서 이제 나왔던 거로 이렇게 나와 있고 2011년도인가 조사했던 거에서는 그때 조사했던 그 된장 시제품에서 거의 전량이 다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그만큼 이제 유통 과정에서 조금 잘 만들어지고 짧게 유통되는 식품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뭔가 유통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또 유통 과정이 복잡해지게 되면 이런 이제 견과류 관련된 것들에 대한 아플라톡신균의 어떤 노출될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뭔가 유통 기간이 조금 짧고 뭐 집에서 만든 것 또는 뭐 생협에서 만든 것 이런 것들로 해서 유통 기간을 좀 줄여서 짧게 먹거나. 원장님, 네. 된장 그 집에서 담근 거는 이 균이 없습니까? 아니요, 오래돼도? 집에서 만든 것도 그럴 수는 있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아플라톡신균은 끓여도 잘 사멸하지 않기 때문에 큰일이네. 끓여도 사멸해도 그런데 이제 물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플라톡신균이 몸에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저절로 이제 물리칠 만한 힘들이 생기는데 이제 문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면역력이 네. 약해졌을 때. 그래서 실제로 1970년대 이제 필리핀에서 아이들이 땅콩 버터를 먹고 집중적으로 간암에 걸렸던 보고 사례가 간암에? 네네. 집단적으로 필리핀에 있었던 그 소아 10대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간암에 걸렸는데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원인을 찾다가 술은 당연히 아니겠죠. 10대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아이들이 먹었던 땅콩 버터의 원재료에 이제 아플라톡신균, 이 곰팡이 독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아플라톡신균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요. 이건 집에서 사실 된장 담글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왜요? 집이 더 위험해요? 네, 그럼요. 와, 이거 큰일이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식품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해성 관리 같은 걸 엄청나게 하는데 네. 집에서는 사실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알 수가 발효가 없으니까. 된 건지 아니면 상한 건지 알 수가 와, 없으니까. 큰일이네. 그러니까 이게 콩 내에 있는 거였어요? 아니면 이게 발효하는 과정 중에 생기는 거예요? 콩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죠. 모든 그래요? 어떤 식품이든 이제 수분과 만나면 이제 곰팡이가 피게 되고 이제 그 중에서 유익한 곰팡이도 있겠지만 또 이제 아플라톡신균 같은 균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엄마가 된장은 안 상한다고. 엄마 핑계 좀 그만 준다라. 언제까지 엄마? 진짜예요. 된장 먹이고 다 먹으면은 야 아몬드 먹으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주에는 발견이 안 되고 올해 이제 된장에서 발견된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가공 과정, 유통 과정이 복잡하고 길어질수록 이제 노출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짧게 만들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고생한 분이 많은 숫자는 아니죠?
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아플라톡신균 때문에 160명 정도가 집단 사망했던 사례들도 이렇게 와. 보고되고 있어서요. 실제로 그 이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된장, 간장, 고추장 이렇게 장 문화가 네네. 있는 나라에서는 아플라톡신균이 간에 조금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옥수수 가루를 또 발효시켜 가지고 먹거든요. 네. 발효시켜서 그걸 국수를 뽑아 가지고 먹는데 그 맛이 굉장히 고약한데 전통 음식이라고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그걸 먹고 이제 요거 말고 또 다른 균 독소로 감염돼 가지고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야, 이 발효라고 해가지고 뭐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또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분 노래 하나씩 좀 신청 받겠습니다. 저 방송하다 잊어먹을 저는 론니나잇입니다. 아. 오로지 부활의 론니나잇. 아, 부활 버전의 론니나잇. 네, 박원규 씨. 네. 아, 박원규 씨 좋아합니까? 아, 그럼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불쇼에 나오신 것도 제가 풀로 다 봤고요. 아, 다 봤습니까? 그 선글라스 낀 아저씨랑 같이 나오신 건데. 네. 김태훈 씨. 네, 그분이요. 그래요. 그분은 성함을 모릅니다. 제가. 네. 자, 저는 우리 이거 신곡인데 네. 맥플라이의 You Are Not Special. 맥플라이요? 네, 맥플라이라고 영국 그룹이에요. 어. You Are Not Special. 이게 가사가 너무 좋아요. You are not special. 가사가 좋은 걸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이거. 아이고. 참. 제목은 이해가 가네요. 사람도 제목은. 계속 그 얘기만 나와요. You Are Not Special이라는 얘기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 무엇입니까? 자, 우리 쫄짜 PD에게 선택권을 넘기겠습니다. 우리 쫄짜 PD는 론이 나이십니까? You are not special입니까? 아, 맥플라이군요.